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기 GG 옥션배 신사대 숙녀의 대결입니다. 해설의 이민진 팔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대회에서는 신사팀이 서봉수 구단의 9연승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벌써 1년 전인데 대단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숙녀팀이 아마 단단히 벼르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더더욱이 양쪽 팀 모두 다 벼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10기가 진행되는 동안 신사팀과 숙녀팀이 5대5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 선수들로 구성이 됐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대회 개요와 함께 선수들 몇몇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로서 대회 구성은 프로 연승 대항전과 아마 연승 대항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아마 연승전은 끝이 났죠. 네, 도은교 선수의 승리로 숙녀팀이 아마 연승 대항전에서는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 연승 대항전은 프로 신사팀과 그리고 숙녀팀이 각각 12명으로 연승 대항전으로 역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5분에 40초 촐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참가 선수 명단입니다. 먼저 신사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수, 노영아, 백성호, 서무상, 안관욱, 양재호, 이기섭, 최규병, 이성재, 선웅우, 서봉수, 이창호 선수입니다.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단연 이창호 선수가 눈에 띄지만 또 서무상 이성재 선수의 젊은 피가 수혈이 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이번에 신사팀은 A팀과 B팀으로 나누어서 조를 나누어서 이제 선수 선발을 하면서 서무상 선수와 이성재 선수가 만 40세부터 50세 사이에 그 조에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숙녀팀은 일단 최정, 오유진, 김혜민 선수가 랭킹 시드를 받았고요. 권주리, 김다영, 김신영, 김은선, 김채영, 문도원, 박지은, 박태희 선수가 선발전을 통해 선발이 됐고 네, 와일드카드로는 조혜연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또 이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경기 첫 대국은 김종수 8단 대 권주리 초단의 대결입니다. 네, 이 GG 옥션배에서만 특별하게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죠. 생방송 중에 010-5938-3831로 예상되는 승리팀과 응원 문구를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당첨자 발표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5분을 선발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생방송 도중에만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선 개막전이 벌어질 경주의 지지 호텔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단장을 한 지지 호텔, 저도 꼭 가보고 싶은 호텔인데요. 네, 개막전을 맞이해서 갖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도 다명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구 구단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지지 옥션배의 또 다른 해설자죠.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기념 만찬식입니다. 이다혜 프로의 사회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GG 옥션을 만들어준 GG 옥션의 강명주 회장님입니다. 지금 GG 옥션배는 항상 반집 승부입니다. 지금까지 5대5예요. 그러니까 이제 11기 금년이 이제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GG 옥션배가 그동안에 그 한국 바둑 발전에 좀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성 바둑 발전에 좀 기여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해서 원래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특히 그 지역 바둑 보급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기쁩니다. 특히 제 고향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얼마 올라가지 않는 죽변이라는 데 있는데 고향 근처에서 이 바둑 행사를 하게 돼서 무한히 기쁩니다. 오늘 첫 대국을 인기 사범 김종수 씨와 또 매력의 아가씨 권지리 씨가 하게 돼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양상국 사범, 김성래 사범, 또 한철경 사범 등 이다혜 사범 등 여러 사범들이 오셔서 다명기를 하고 있어서 참 너무 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지옥션의 강명주 회장님, 정말 이 바둑계에 큰 공헌을 세워주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대국 이제 김종수 8단과 권주리 초단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5대5라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 김종수 선수는 지지옥션배에서 연승을 한 경험도 있고 이 무대가 떨리지 않을 텐데 권주리 선수는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런 심리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결이 펼쳐지게 될까요?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왼쪽에 김종수 8단, 오른쪽에 권주리 초단입니다. 네, 김종수 8단도 굉장히 너그러워 보이는 인상 속에 하얀 백도를 쥐었고요. 권주리 초단 또 굉장히 앳돼 보이는 모습이지만 아주 또 싸움 바둑을 즐겨두는 그런 선수죠. 네. 자, 맞추지 못해서 자리를 바꿨고요. 김종수 선수의 흑번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김종수 8단 굉장히 또 경험이 많은 기사이고 이런 TV 대국이나 또 큰 승부에서도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네, 또 특히 시니어 선수와는 좀 다르게 김종수 선수는 인터넷 바둑을 굉장히 많이 즐겨서요. 네. 또 번개손으로도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수를 보고 감각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사가 되겠죠. 이 권주리 초단은 최근에 성장세가 정말 무섭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권주리 선수가 여자 리그에서는 자신의 실력 발휘를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기타 기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쟁쟁한 이제 상위 랭커 선수들도 몇 차례 꺾은 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올해 굉장히 대국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기사입니다. 올해 5연승을 중간에 이제 거뒀던 적도 있는데 이 지지옥션배 예선전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박지연, 윤영민, 박소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이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이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여자조에서 첫 판에서는 최동훈 선수 그리고 두 번째 판에서는 중국의 또 러 취아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요즘 기세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두 기전이 가장 최근에 열린 시합들이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 번째 대국에서는 삼성화재배 예선전 세 번째 대국에서는 위즈잉 선수에게 패하기는 했어요. 근데 네. 위즈잉 선수가 또 워낙 중국의 강자죠. 네, 권주리 선수로서는 좀 도전하는 한 판이었을 텐데요. 아쉽게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나간 패배한 대국은 있고 이 최근의 기세를 이 여세를 몰아서 권주리 초단이 오늘 잘 싸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일단 흑번을 잡은 김종수 8단이 흑을 잡으면 어떤 포석을 두겠다 좀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속기 기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구상을 하고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종수 선수는 워낙 두뇌 회전이 빠른 것으로 유명해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기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속기에 대한 부담은 좀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바둑 기사가 아닌 이제 다른 분들의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보통 30대만 좀 넘어가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다. 이게 감각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김종수 8단은 오히려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인터넷 바둑을 두면서 좀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고요. 그에 반해 권주리 선수는 물론 인터넷 바둑을 즐겨두는 것 같지는 않지만 워낙 어린 선수이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그런 구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권주리 초단 97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21살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권주리 선수는 또 바둑 가족으로 좀 유명한데요. 동생인 권가양 선수가 이제 아마추어 바둑 기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인 권병훈 선수가 또 내셔널 바둑 리그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는 아마 강자죠. 그렇습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또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자매들이 바둑 강자로 클 수가 있었네요. 최근에는 바둑 가족들이 꽤 여러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들을 지켜보는 재미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잘 나가는 김채영, 김다영 자매의 네. 아버지도 또 김성래 프로고요. 바둑 가족이 간간히 있죠. 그렇습니다. 이 김채영, 김다영 자매는 이번에 이제 숙녀팀 선수로 선발이 되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아버지인 김성래 선수도 선발이 될 뻔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승전까지 진출했었는데요. 예, 아쉽게 탈락을 했죠. 네. 부녀 대결을 봤어도 굉장히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지 옥션 하면 이 경매 사이트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사이트거든요. 네, 부동산 경매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매를 맡아서 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경매를 뭐 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경매 좀 잘하시는 분들께서 지지 옥션이 가장 설명이 잘 나와 있다고. 네. 네, 보통은 이제 물건이 있으면 물건지에 가서 이제 알아서 좀 이렇게 알아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지 옥션에서는 그런 수고를 정말 많이 덜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둑계나 뭐 사이트에서나 친절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11회를 맡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여자 기사들과 시니어 기사들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지지 옥션배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전에 비해서 본선에 올라가는 기사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선수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꿈의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너무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져서 12명을 뽑는데도 예선 통과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 지금 이번 대회의 느낌을 설명을 하신 건가요? 네, 요 몇 년 사실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네. 사실 그 전에는 큰 점에는 한 판만 이겨도 12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세 판, 적어도 세 판을 이겨야 3연승이라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지 옥션배 본선 진출도 굉장히 큰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자 기사들의 경우는 이제 입단 정원 자체가 이제 증원이 됐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제 많은 숫자의 선수들끼리 싸우게 되거든요. 앞으로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김종수 팔단이 양 외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본래 좀 김종수 팔단이 좋아하는 포석인 건가요? 글쎄요. 김종수 팔단은 특히 백으로 유연하게 두면서 잔수에 강한 그런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백을 아마 선호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냥 네.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흑으로 아주 시원시원한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김종수 팔단은 물론 감각도 굉장히 좋은 기사지만 이 연구를 또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변화를 많이 추구를 하죠. 그래서 연구를 좀 새롭게 해봤던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외목에서 굳힘이 아니라 마치 귀로 들어와라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외목에서 이제 벌림수 중에 하나인데요. 저 수에 대해서는 권주리 선수도 어느 정도는 연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기존에 아주 없었던 신수는 아니지만 조금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쪽에서 아무래도 좀 유리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권주리 초단이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네요. 네, 권주리 초단도 바로 침투하기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변으로 벌려서 일단 모양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일반적인 착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수는 뭐 특별히 강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상대처럼 큰 모양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마음을 내비치는 거죠. 변 쪽에서부터 천천히 흙의 모양을 줄여 나가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군요. 권주리 선수는 앞서 이제 전투형의 기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초반부터 무리하게 싸움을 걸어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상대가 먼저 싸움을 걸었을 때 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 진행은 좀 더 침착하게 이끄는 것 같고요. 네, 이 전투 지수를 1부터 10까지를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권주리 초단 한 몇 단계 정도로 보면 될까요? 글쎄 한 6단계는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기사마다 본인이 싸움을 걸어가는 시점을 보는 것이 조금 다른데 권주리 선수는 이렇게 무모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기회를 엿보면서 좀 유리한 싸움이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좀 싸워 나가는 거군요. 흙의 모양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권주리 선수도 침착하게 굳힘을 해 나갔습니다. 오늘 모양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이 본선 개막전답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김종수 팔단이 정말 재미있는 보석을 우산기와 우아기 쪽에 똑같은 형태를 들고 나오면서 향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말 감각이 굉장히 돋보이는 네. 그런 대국이네요. 어깨를 짚어갔습니다. 저수로는 평범히 상변 쪽으로 벌리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요즘 저 날일자 굳힘에서 어깨 짚는 수가 알파고 이후로 상당히 기사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하고 네. 있고요. 또 베개 진영도 좀 커지는 것을 막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백의 모양을 눌러놓고 그러면서 흙은 중앙 쪽에 좀 자연스럽게 좀 활발하게 행마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는 흙이 한 칸 뛰어서 행마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뛰었을 때에는 백이 반드시 끼워 이어야 하는 건가요? 당장은 끼어있는 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실리로서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수긴 한데요. 지금은 흙의 돌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리입니다. 네. 생략을 한다면 어떤 자리가 좋을까요? 권주리 선수 바로 네. 공격적인 그런 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6이라고 전투 네. 레벨이 6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한 8 내지 네. 9 정도의 느낌. 저수는 거의 9에 가까운 예. 그런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매로 치자면 뭔가 특수 물건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들어간 듯한 확신을 갖고 들어간 듯한 그런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여다봤다는 것은 지금 돌을 무겁게 하고 싸우겠다는 뜻인 건가요? 네, 돌을 무겁게 하고 다른 곳에 두는 것은 악수가 되기 때문에 네. 좌상기 쪽으로 붙여서 나오거나 하면서 흙 3점을 좀 무겁게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붙여서 역시 가르고 나옵니다. 지금 흙이 상변을 전개하지 않은 채 좌변을 어깨짚어 갔기 때문에 약간 양쪽 모두를 좀 공격 대상으로 생각을 하나 보네요. 네, 그리고 일단 하변 쪽에, 좌하변 쪽에 베개 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흙을 몰겠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집으로는 굉장히 손해수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끼워 있는 수가 나중에는 집으로는 크거든요. 그런 수들 등을 이제 좀 없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수인데 일단 공격만 잘 되면 그거는 나중 얘기니까요. 네. 먼저 펀치를 날려서 선취점을 올리겠다. 권주리 초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붙이면 저철하죠. 젖히고 느는 데까지는 진행이 될까요? 네, 느는 것까지는 진행이 되고 흙도 이제 또 상변 쪽으로 뻗거나 붙여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의 공격이 중요한 이 바둑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민진 팔단이 또 해설을 맡아서 굉장히 많은 바둑팬 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실 텐데 이민진 팔단은 개인적으로 선수로 뛰고 있을 때가
이 숙녀팀에서 뛰고 있을 때가 대국을 할 때가 더 편안한가요? 아니면 이 해설자로 할 때가 더 재미가 있나요? 그게 이제 대국자로 나갔을 때 승패에 따라 다른데요. 네. 많이 이겼던 경험도 있는데, 네. 이겼을 때는 뭐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한 판밖에 안 두고 팀이 지게 된다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예. 해설을 택할 것 같아요. 네, 역시 승부사는 승패가 모든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또 이기게 되면 피로도가 좀 적기 때문에 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대국자 그렇게 보면 지금 개막전이거든요. 여기서 지면 굉장히 허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기게 된다면 그래도 팀에게 본연의 그래도 임무를 수행했다. 약간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장소도 또 지방에 내려가서 장소가 그렇게 낯선 곳에서 좀 네. 대국을 하기 때문에 김종수 선수보다는 권주리 선수가 조금 더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김종수 선수가 경험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상황에 좀 더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김종수 선수는. 그렇죠. 사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크게 하겠지만, 예, 똑같지만, 그게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다 보면 질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저도 이제서야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권주리 선수 나이 때는 지면은 거의 우는 것은 다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승부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이렇게 마음을 비워놓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에 있는 흑세점이랑 좌변의 흑내점을 좀 가른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입단을 한 지가 네. 19년째인데요, 올해가. 일단 처음 봅니다. 네. 저수는 저도 비슷합니다. 저희 네. 20년 차인데 네. 처음 보네요. 네, 처음 보는 수예요.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권주리 선수가 오늘 아주 공격을 하려고 벼르고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공격을 할 때에는 이제 공격하는 돌에 붙이지 마라 해서 붙이지는 않는데 보통 모자를 쓰거나 약간 좀 여유가 있게 공격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약간 어깨 짚는 형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모자 씌움이나 뭐 좀 서서히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굉장히 타이트한 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수의 호불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종수 선수도 지금 좀 겁이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양쪽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 권주리 선수가 굉장히 패기가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의욕적인 공격 수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어깨 짚어가고 상대방이 밀 때 두 점머리 두드린 것까지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거든요. 네, 흑도 그렇다고 상변을 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중앙 쪽으로 받긴 받았는데요. 네. 백은 계속해서 상변 쪽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좀 두다가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흑 세 점이 좀 답답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요. 일단 김종수 선수의 생각은 이쪽은 백이 이런 수들이 일단 악수거든요. 그래서 흑은 일단 악수를 받고 상변은 또 상변대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가 먼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좌중앙 부근은 다 받아두고 상변은 따로 수습을 하겠다는 거군요. 네, 사실 권주리 선수가 이 수가 최강수인데요. 네. 더 세게 둔다면 뭐 이런 데 붙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은 해볼 수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을 왔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무서워서 이런 식으로 받았을 수도 있는데 김종수 네. 선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앙 쪽을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가 무서워서 받았을 것 같다고 했지만 실제 대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은 좀 변해서 이민진 선수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네. 있지만 바둑 자체는 여전히 강합니다. 아니 왜 한숨을 쉬세요? 네, 올 것이 왔죠. 예. 권주리 선수 3단 저층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네, 다가왔습니다.
저때 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김종수 선수는 상변을 아주 깨끗하게 버리는 사석 작전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 정도만 중앙에 빵 때리면 좋으니까요. 이 정도만 먹고 백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아무리 빵 때림이 30집이라고 해도 이쪽이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수가 이쪽으로 끊고 모는 수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다면 아직 상변은 맛도 남았고 중앙 쪽 백도 외롭기 때문에 이거는 흑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요. 이게 중요하죠. 네. 계속 백이 살렸을 때에 네, 이렇게 찌를 때 막는 것은 백이 축으로 걸리거든요. 딱 잡히네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바꿔치기 하면 흑의 이 돌들이 좀 악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첫 번째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각자 제한 시간이 15분씩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변화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과연 제가 저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냥 가볍게 중앙에 한 점 버리고 네, 밭전자로 가른다면 버리고 그냥 살리면 어떨까? 네, 김종수 여쭤보려고 선수 했는데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노리고 네. 보니까 딱 김종수 선수 스타일인데 한 방 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세에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김종수 선수는 중앙에 워낙 백이 악수를 둬줬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바둑을 짜 나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김종수 선수의 기풍을 설명을 드리자면 좀 유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신을 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건주리 초단은 계속해서 중앙을 밀어갑니다. 좌중앙에 있는 흑돌은 좀 세력으로 나중에 또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곳만은 확실히 아닌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곳에 돌이 오거나 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급소도 알릴 수 있고요. 아주 네. 완벽한 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건주리 초단이 사실 저랑 약간 기풍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한 대로 두고 있나요? 네. 건주리 선수가 조금 발상이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둑을 좀 재밌게 더 보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21살의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좀 새로운 모양을 연구해 놓은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두텁게 이어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서로 잘 어울렸나요? 네, 서로 잘 어울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중앙 쪽이 백이 악수는 악수지만 지금 백의 위안은 보시면 여기나 여기가 크게 세력적으로 벌려져 있거든요. 근데 백의 돌이 이렇게 튼튼하게 와 있기 때문에 건주리 선수는 이쪽 양쪽의 약점을 노릴 수 있어서 둘만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대로 김종수 선수는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사실상 곰마였던 돌이 이렇게 아주 크게 모양을 지었기 때문에 서로 둘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바둑입니다. 오히려 좌중앙은 좀 강하다고 보고 상변을 지킨 건가요? 네,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돌이 이렇게 굳힘이 되어 있다면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이 돌은 이 돌대로 좀 가볍게 살아놓으면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식으로 와서 산 다음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런 가르는 수가 나오게 된다면 이 백의 세력이 돋보이기 때문에 좀 이쪽을 먼저 손질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백의 돌이 그쪽에 오게 된다면 양쪽 모두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집도 챙기면서 그 자리를 지켜두는 거군요. 바짝 갑니다. 네, 역시나 혹시, 예. 예, 흑이 그쪽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백은 절호점인 것 같고요. 기풍에 따라서 지금 실전같이 두는 것과 한 칸 덜갈 수도 좁히는 있는데요. 좁히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 같으면은 이거를 택할 것 같아요. 네. 좁히는 수를. 저는 건주리 초단처럼 한 발 더 가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놓이고 보니까 이 수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흙을 압박했을 때 좀 압박이 되죠. 그렇습니다. 흙이 물러서 준다면 백이 좀 한 발 더 간 것이 뭔가 좀 예, 한 방을 알렸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흙의 모양이 위태롭기 때문에 흙은 한 번 더 꼬부려서 튼튼하게 지켜놓고요. 반면 백이 한 발을 더 갔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약점은 없을까요? 이제 당연히 이쪽 침입은 눈에 띄는데 권주리 선수는 이런 타이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흙이 지켰다고 보면 백돌이 오지 흙돌이 오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바짝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김종수 8단이 어떤 식으로 형태를 잡게 될까요? 네, 아까 붙이는 수는 좀 악수예요, 사실. 이렇게 교환이 된 거거든요. 다 똑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악수라고 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 수의 이제 약점은 이런 받전자 째는 수거든요. 근데 이 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되고요. 이 끼우는 수는 당장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백이 네. 당장은 끊을 수 없는데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싶으면 이쪽으로 두고 늘어도 연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연결은 다 되는 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백의 간격을 좀 노려보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와, 그래도 갈라가는군요. 지켰는데 갈라가네요. 네. 이게 참 판단력의 차이인데요. 지금 가를 수 있는 곳이? 네,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예요, 총.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흙돌이 왔기 때문에 가르지 않고 이쪽을 가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권주리 선수는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뭐가 맞는지는 사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네. 흙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백의 세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르는 것이 좋다. 권주리 초단은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네, 권주리 선수가 오늘 전투력 9로 계속해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지켰는데 가르고 가는 거 보니까 거의 10인 것 같아요. 권주리 선수가 오늘 두는 걸로 봐서는 오늘 이후로 팬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화끈한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권주리 초단의 팬이 늘어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반전 매력 아닌가요? 권주리 초단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네. 순수하고 순진한 정말 표정의 소유자인데 이렇게 센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바둑계 대표 피부 미녀입니다. 아주 뽀얀 백옥 같은 피부로 네. 유명한 기사인데요. 또 실제 나이보다도 더 앳돼 보이고 네. 좀 순수한 그런 기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처간 수는 귀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겠다는 뜻인가요? 네, 조금 탄력 있게 나가겠다는 뜻인데 일단 틀어막는 수는 젖히고 뭐 밀거나 했을 때 이 돌이 잡힐 리는 없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흙의 세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 돌이 견제를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흙이 예를 들어서 젖히면 호구를 치거나 늘어서 모양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김종수 선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주 강수라고 본다면 이런 끼우는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평범한 젖힘수를 택했고요. 본래 흙이 끼웠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을까요? 일단 가장 쉽게 안으로 막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백이 크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흙도 철벽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좀 긴 바둑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흙도 귀를 내주었지만 변의 모양이 상당히 좋네요. 네, 권주리 선수 늘어서 둡니다. 김종수 선수도 이쪽 느는 수가 지금 한눈에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이렇게 찌르면 이 백두점은 어느 정도 제압이 가능한데요.
이 관통하는 백이 얼마나 이제 강력하냐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의 모양을 관통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공격 수단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역시 유연하죠. 네, 아예 손을 돌렸습니다. 네, 모르면 손 빼라. 네, 약간 그런 여기는 느낌입니다. 네, 이쪽이 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손 따라두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먼저 큰 곳을 다가가서 발빠르게 두는 김중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우상기 쪽은 백이 먼저 갈라가면서 흑의 집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좀 우아기 쪽만큼은 내가 좀 집을 좀 차지하겠다.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이제 이쪽에 가르는 수는 남아 있는데 오히려 흑이 먼저 이렇게 지킨다면 네. 집의 크기가 상당하죠. 꽤 거의 크네요. 개가한 것처럼 네, 20집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네, 아주 계산하기 편하네요. 여기서 김정수 선수가 또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 그 말씀해주신 아, 수 이쪽이요?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수도 한 수의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침투도 가능하고요. 예. 이쪽보다는 벌려서 다음에 이 호구 치는 것과 좀 이런 모양은 저도 많이 보진 못했지만 네, 이렇게 크게 벌려가는 수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양쪽을 맛보게 하면서 우변을 전개해 두었습니다. 오늘 바둑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프로대국에서 봤던 대국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아직 변화할 곳이 상당히 많고요. 네. 확정가 면에서는 사실 지금 개가를 할 수 없는 수준의 확정가거든요. 예. 일단 우아기 쪽도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하변 침입도 아직 남아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네요. 그 수는 선수로 좀 끊어 놓겠다라는 뜻인가요? 한 점을 끊어 놓으면 일단은 두텁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 수를 아낄 수 있다면 아끼고 싶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나중에 베개돌이 이런 식으로 먼저 오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쪽을 붙인다던가 하는 뒷맛이 조금 있긴 해요. 좀 다른 거의 맛을 예, 현실성이 없긴 한데 그냥 재미로 보여드리면 이런 데를 하나 붙여놓고요. 예. 이 돌은 없습니다. 붙이면 젖히게 되면 이거는 관통을 당하죠. 그렇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흙이 치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끊는 수가 남아서요. 네, 가만히 끊는 거죠. 네,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재밌네요. 이제 흙이고요. 돌이 있고요. 네, 좀 현실 가능성은 없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보통은 보거든요. 예. 권주리 선수는 베개돌이 어느 정도 이제는 이 돌로 인해서 엷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해놓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아예 확실하게 지켜놓겠다 이런 의미가 강하네요. 선수를 해두고 그 다음에는 건주리 초단 어디가 두고 싶을까요? 하나만 하고 다른 데 둘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권주리 선수가 이 수를 안 해놓으면 흙이 이렇게 치받아서 지키는 것이 조금 싫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치받게 되면 응수가 좀 애매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지키면 지키긴 하는데 실전에는 이 돌로 인해서 이 치받는 수가 아예 없거든요. 네. 여기에 두면 또 둬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교환을 안 해놓으면 흙이 이쪽으로 받아서 베개에 좀 끊기는 맛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 또 들어갔어. 예, 오늘 우상기 쪽과 우아기 쪽 재미있는 모양, 똑같은 모양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요즘 같은 형태로 어깨를 짚어서 이 모양을 부수자고 하고 있죠. 여기서도 또 귀를 붙이나요? 왠지 여기서는 이렇게 날일자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 또 붙이네요. 오늘 정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싸움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두 기사가 아주 빠르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김종수 8단이 바깥쪽을 선택할지, 예, 안쪽을 선택할지. 똑같이 기세 싸움인가요? 이 그런 것 모양은 같네요. 서로 내가 둘만하다라는 네. 것 같고요.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김종수 선수는 제가 어린 시절에 거의 20년이 넘었는데요. 실전 지도를 많이 받은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네. 제가 어릴 때인데도 기억이 좀 생생해요. 굉장히 좀 인자하게 네.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김종수 선수의 이제 수법들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예, 젖바둑에서 제가 아. 이제 당하면서 배웠던 네, 정말 정말 이런 수도 있구나 네. 하면서 배웠던, 감탄을 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젖바둑에서도 이 김종수 선수의 감각이 발휘가 되면서 정말 절묘하게 감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들이 많이 있었군요. 네, 특히 젖바둑을 또 잘 접으셨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뭐 3점 이렇게 깔고 뒀던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김종수 선수의 트레이닝으로 또 이렇게 이민진 선수 같은 강한 선수가 탄생을 할 수가 있었네요. 네,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김종수 선수와 그 인터넷 그 업체들끼리 하는 이벤트 기전에서 같은 네. 팀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팀원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진짜 좋으세요. 네. 네. 인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 팀으로 대결을 하는 소속을 처음 해봐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예, 이제 비록 성적은 크게 좋지 않았지만, 예, 어쨌든 김종수 선수 덕분에 그 부담감을 되게 많이 떨칠 수가 있었어요. 네. 네. 지지 옥션배 신사대 숙녀의 대결 오늘 첫 대국입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에게 첫 승을 안겨주게 될까요? 두 기사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입니다. 첫 번째 승리는 어느 팀이 가져가게 될까요? 제11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의 대결입니다. 이 신사 숙녀 여러분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오늘 대국은 아주 강력합니다. 네. 올해는 더 치열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서봉수 선수의 정말 9연승이 대단했거든요. 네. 사실 바둑 내용도 작년에도 제가 해설을 해서 몇 차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제압하는 바둑도 많았고 네. 흥미진진했었습니다. 이 서봉수 구단하면 예전에 진로배 연승 최강전, 뭐 또 세계 대회에서도 또 연승을 굉장히 많이 거뒀던 그런 기사거든요. 이번 지지 옥션에서도 또 이렇게 60대가 넘은 이후에도 정말 좋은 모습, 이런 연승을 보여줄 수 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수순이 약간 진행이 됐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는 계속해서 이런 외목과 대외목 형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흙의 집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확정과 면에서는 당연히 백이 앞서는 거는 사실인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런 자리, 호구나 지금은 이었네요. 있는 자리가 오면 또 변의 집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비록 우아기 쪽은 백이 자리를 잡았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선수를 잡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실리를 차지해 나가면 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우상기 백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안에서 이렇게 쌍립 모양으로 막고 살면 너무 좁은가요? 그것도 집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요. 여기를 막는 거요. 네. 흑에게 틀어 막혔을 때 이제는 흑의 모양이 조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탈출이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종수 선수는 확정가 면에서는 지금 좀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을 압박해 나가는 그런 작전들을 많이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압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행마네요. 네, 입구자로 두면서 이 우변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뜻이고요. 네. 백도 보통은 양옥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한 방을 당하는 것이 좀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쪽으로 막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 끊고 호구 치는 교환이 백이 좀 이득이죠. 네. 원래는 흙이 늘어서 받을 테니까요. 그렇네요. 네, 그만큼 이제 또 손을 돌릴 수도 있겠고요. 네, 막았습니다. 네,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흙이 끊는 모양이 크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안쪽을 막아갔네요.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이 이쪽이 여기도 그렇고 서로 좀 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쪽의 진행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보가인데 이런 식으로 백이 들어왔을 때 좀 대처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리 생각을 해두어야 이제 손을 뺄 수 있을지 아닐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쪽도 선수성으로 우변을 지키는 수죠. 예. 안 두면 백이 이런 곳을 치중해서 흙의 모양이 이제 우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이었다가는 네, 여기 이으면 그냥 백이 쉽게 젖혀 있기만 해도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받을 네. 수도 있고요. 좀 당했죠. 그렇네요. 먼저 늘어서 우변도 지키면서 좀 집으로도 이득을 보자 이런 뜻이었군요. 백이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좌하변, 하변 쪽하고 그리고 좌변 이쪽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두면 좋을지. 네, 역시 그쪽을 먼저 들어가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쪽을 나오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고 나서 백이 지키면 흙의 이 집의 형태가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예. 거의 두 집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집으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집으로 이득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하변 쪽이 네. 넓어 보이지만 네. 좌변이 근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군요. 네, 그 판단이 맞았던 것 같고요. 건조리 선수도 넘겨주기보다는 아예 위쪽으로 흙을 몰아서 집으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예. 이제는 좀 중반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에 굉장히 민감한 수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흙도 이제 한 칸 띄어서 불만은 없죠. 당연히 이제 백집을 거의 선수성으로 깼기 때문에 여기서는 흙이 약간이라도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민진 팔단 입장에서는 흙과 백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나요? 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된다면, 네, 이벤트를 해야 된다면, 네. 지금 제가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약간 얻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눈치를 채셨네요. 힌트 주기가 상당히 어려우신가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네. 뭐 집으로만 보면 백이 약간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유리하다고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꼽자면 백일까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에게 힌트를 드리자면 조금 더 이따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일찍 보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 번 참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안 그런가요? 되나요? 예. 응원 문구와 함께 오늘 이길 것 같은 쪽을, 이길 것 같은 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5분을 추첨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참여해도 되나요? 지금 핸드폰 예. 켜도 되나요? 예. 다음에는 미리 여쭤보고 저희도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칸 한 칸 띄어서 좌변은 처리가 됐고요. 네, 그 수가 바둑이 좋다면 간명하게 좋은 수인데 네. 일단 흙이 실전에 그곳을 처리한 후에 이쪽에 왔거든요. 상당히 이제 딱 봐도 흙이 활발하고 모양이 좋아 보이죠. 백이 이 수로
아주 강력하게 둔다면 이렇게 만회무로 나오는 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직접적인 수죠. 네, 어쨌든 이곳에서는 흑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래도 백이 이쪽도 다 깼고 이쪽도 다 깼기 때문에 백이 불만은 없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네. 권주리 선수가 입구자를 둬서 일단 흑의 형태를 무겁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들여다보면서 좌하기의 백돌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런 데를 붙이거나 붙이는 뒷맛이 항상 이 모양에서는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수가 연결 수단이 돼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쉽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건너 붙이거나 할 때 흙의 돌을 무겁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꽤 좋은 수가 되겠네요. 혹시 안 이어질 수도 있나요? 아.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지금 아래쪽 이 선에 붙인 수는 어떻게 받아달라는 뜻인 건가요? 김종수 선수 생각은 여기를 늘어서 받으면 이어서 자체로 집으로 이득을 봤다는 뜻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젖히거나 이쪽 바깥으로 젖혀서 두게 된다면 보통은 안으로 젖히는데요. 아예 이쪽을 눌러버리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예 여기를 이렇게 활용이 되면 여기까지 끊어서 물어보는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쪽은 시원하게 주고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갈라간다고 했을 때 이 한 점이 상당히 외롭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쪽의 느낌이 확실히 변화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갑자기 백돌이 무척 외로워 보이네요. 네, 상당히 위트 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역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을 떠올리는 것이 김종수 팔단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잽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화점 쪽으로 붙일까요? 만약에 붙이지 않는다면 이 수는 크게 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붙여갔습니다. 양쪽 붙이는 수가 이제 흔히 행마의 이제 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이제 권주리 선수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두겠다는 뜻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가만히 이었네요. 확실히 바로 막아서 단수를 얻어맞는 것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네요. 네, 사실 여기서 이것과 이것의 교환이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붙이는 수를 당했을 때는 절대 호구 치시지 마시고 네, 양쪽을 다 당해서는 네. 상대가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꼭 물러서 두시라고 네, 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백이 이쪽을 아예 안 뚫고 이렇게 치받아 두면 사실 흑의 응수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흑은 이 정도로 해두고 이쪽을 띄어서 진행을 시킵니다. 예, 가볍게 뛰어서 약간 유연한 느낌으로 역시 좌변 쪽 한 점과 지금 하변 백돌 한 점 양쪽을 좀 맛보기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백은 흑의 돌이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를 뭔가 좀 가일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뭐 나중에 흑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흑이 좀 소정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구자로 두어서 일단 연결을 해 두었고요. 지금 입구자로 확실하게 연결이 된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흑이 이렇게 우지끈 끊어갈 수도 있는데 네. 사실상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또 여기를 약점이- 끊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쪽을 다 치고 잡더라도
사실 이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요. 이쪽이 다 들어가서요. 네. 잃은 것도 많기 때문에 큰 집이 생긴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흙은 경우에 따라 이런 자리를 좀 선수로 하고 넘어가는 그런 뒷맛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입구자를 해서 끈차고 하면서 하변에 집을 많이 지을 수가 있네요. 네, 일단 그쪽은 커 보여요. 네. 그곳은 일단 이어두고요. 집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귀 쪽과 우하귀 쪽, 흑의 귀 쪽에서는 백이 모양을 잡고 살았고, 근데 좌변에서는 또 흑이 침투를 했을 때 흑이 포인트를 올렸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비슷할까요? 근데 여전히 확정가는 백쪽이 만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권주리 선수는 지금 아, 계속해서 더 강한 수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원래 네. 있는 맥이잖아요. 네, 네. 유명한 맥이죠. 예.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 돌이 왔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흑이 젖혀서 받으면, 위로요. 네. 위로 젖혀서 받으면 백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곳을 붙이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젖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흑이 바로 막을 수가 없죠. 예, 막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꼬부려서 두어야 되는데 네, 이쪽 끊는 것은 안 받고 이쪽으로 치거든요. 그럼 큰일 나네요. 네, 그래서 흙이 늘어야 될 때 호구를 치면 이것은 흙이 견딜 수가 없죠. 네. 네, 또 끊기는 맛이 남아서요. 네, 이거는 흙이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권주리 선수의 예. 좀 날카로운 수가 나왔습니다. 네. 네, 밑으로 일단 젖혔죠. 아래쪽으로 젖혔을 때 어떻게 두어야 할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끊어가는 것은 흙도 다 잡고 따로 사는 것을 좀 보고 싶긴 한데요. 네. 그것도 흙이 좀 겁이 나나요? 끊었습니다. 권주리 초단이 오늘 강수로 일관합니다. 근데 지금 건주리 초단 생각은 이쪽은 흙이 뭐 아무리 두터워져도 이런 식으로 돼도 거의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안형이 좀 풍부하고 이쪽으로 나오는 맛과 또 먼저 두면 형태가 탄력이 좋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김종수 선수 가만히 잡아두었습니다. 네, 아예 우상기 쪽 두 점은 어차피 백이 튼튼한 자리였기 때문에 백에게 좀 인정을 해주고 싹싹하게 상변 한 점을 잡았습니다. 네, 이 편이 나아 보이네요. 예. 경우에 따라서 이제 때리고 백이 어느 정도 제압을 한다면 나중에 이 잡힌 두 점을 이용해서 더 우변을 키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히려 사석 작전을 펼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거군요. 역시 김종수 팔단은 이런 판단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고 또 빠르게 선택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해놓고 그냥 손을 빼는 것은 좀 이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네. 손을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네. 지금 제 생각엔 아까처럼 네. 이렇게 흙이 커지면 이거는 흙도 확정가가 상당히 늘거든요. 예. 그래서 백도 이런 곳을 먼저 먼저 흙을 좀 물어보는 괴롭히고 싶거든요. 네. 사실 흙이 이렇게 잡으러 오는 것이 안 된다면 이거는 여기서 백이 사는 순간 바둑이 끝이에요. 예. 네, 그렇다고 흙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 자체로 이득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잽을 날려볼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넘어갔습니다. 예, 굉장히 강수로 상변에서 두어갔기 때문에 일단 한 타임 쉬나요? 네, 권주리 선수가 이제 싸울 땐 싸우는데 네. 또 얌전히 받아줄 때는 또 받아주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상변에서 약간이라도 집으로는 득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받는 정도로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눈에 굉장히 네, 보이죠? 눈에 굉장히 보이는데요. 네. 백도 여기까지 젖혀주는 거는 안 하고 싶어요. 최소 이 정도 삭감이라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젖히는 수는 우변이 굉장히 돋보이게 커지기 때문에 역시 좋지 않은 수인 것 같네요. 네, 그쪽부터 젖혀서 두텁게 두겠다라는 뜻인가요? 이제 네. 권주리 선수 생각은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끝내게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아까 흙이 넘어간 그림과 비교를 하면 굉장한 차이네요. 네. 네, 역으로 하변 끝내기 하는 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그 수도 의미가 있네요. 넣으면은 네. 주문입니다. 치중을 해서 아. 딱 걸리게 되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굴복을 하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선수로 처리를 하는 굉장히 좋은 수군요. 네, 김종수 선수가 굉장히 인자한 표정의 선수입니다만, 여기서는 계속 인자할 수밖에 없네요. 예, 뭔가 화를 내기에는 조금 흙의 근거가 부족한 좀 좁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네, 참아두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네. 권주리 초단의 입장에서는 계속 흙의 사활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랑이네요. 흙의 입장에서 계속 받아야 될까요? 네, 이게 자체로 집으로 좀 크기 때문에 이곳은 젖히고 싶어요, 일단. 예. 경주 지지 호텔에서 두어지고 있는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본선 1국입니다. 두 기사 모두 기선제압이 되는 첫 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두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용도 치열하고요. 삭감을 갔는데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모양보다 이제 한 발 아래쪽으로 왔거든요. 좀 아래쪽에 단점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이쪽을 젖혀놓고 이렇게 둔 이유는 여기를 받으면 나중에 끊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한 점이 끊기게 되니까 이쪽 하나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낫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좋은 수로 보입니다. 지금은 단점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발 아래로 왔군요. 일단은 지켜두었습니다. 네. 김종수 선수는 끊겨도 또 그 나름대로 또 수습을 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네, 사실 이쪽을 끊기더라도 여기는 아직 뚫려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자리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수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치받는 네. 수를 당하게 되면 뭔가 권주리 선수가 노림수가 있나 봅니다. 여기를 붙인 걸로 봐서는. 돌이 놓여졌는데도 어떤 노림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흙이 치받을 때 중앙을 젖혀서 뭐 나오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그 정도는 흙이 연결만 하더라도 네. 크게 한 것이 없는데 마우스 미스는 아니죠? 거기 둔 게 맞는 거죠. 제가 못 보는 수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치받는다면 사실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요. 예. 잘 근데 다 자충이라서 네. 베개 수가 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건주리 선수 바둑은 참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로 계속 일관을 하죠. 네. 건주리 초단의 발상이 알파고의 발상보다 더 새롭게 느껴지는 오늘 그런 한 판입니다. 네,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로 결과가 어찌 됐건 천재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사람의 창조가 훨씬 더 재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김종수 선수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수를 당했나 봅니다. 그래서 깊은 술길을 내가 못 보는 수가 무엇이 있을까 계속 깊은 술길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초읽기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각자 제한 시간이 15분씩이었기 때문에 금방 시간을 소비하고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죠. 김종수 팔단이 1회를 흘려보내면서 어떤 수를 택했을까요? 뭔가 시간 연장책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건주리 선수는 정말 미동 없이 대국을 하네요. 네, 권주리 선수가 좌중앙 쪽에 붙여간 것이 아니라 네. 역시 밭전자 사이를 가르고 나갔네요. 그런 것 같았어요. 마우스 네. 미스인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 수는 좀 붙였을 때 끊기고 나면 너무 대응할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아무래도 먼 곳에서 중계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이 바로 또 생방송의 묘미죠. 네, 그 수가 되나 안 되나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네, 붙이는 수로 놓여진 것도 오늘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흑백 서로 간에 약간 끝내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서로 치열하게 뭔가 둘 것 같은 포석을 짰는데요. 결국은 집바둑으로 양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이민진 팔단의 경우는 이렇게 한참 싸우다가 집바둑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떠세요? 그냥 싸우다가 승부가 나는 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 집바둑이 좀 더 또 흥미로운가요? 사실 이런 개가바둑이 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런 속기바둑에서 서로 승부가 걸리는 수익기 싸움이 되면 좀 눈앞이 캄캄한 그런 네. 경험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우문을 던졌는데 현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아기 쪽 먹여쳐서 진행을 했는데 초읽기 연장책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또 백이 귀 쪽에 한 점을 이었을 때 사활이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연장책 겸 아주 좋은 잽이다라고 볼 수가 아. 있겠습니다. 네, 바로 받아두는군요. 네, 흑에게 한 수 더 가해수를 해라라는 뜻인데요.
흙이 바로 안 받더라도 아예 바로 잡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흙도 뭐 이런 데도 젖히고 네. 이런 데 호구치고 뭐 이런 등등 듣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좀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데를 선수로 막히는 것 자체가 집으로 상당히 괴롭습니다. 네, 기분이 나쁘죠. 네, 최하 이제 이쪽을 가만히 먼저 늘어서 형태를 좀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네, 사활도 돌보면서 배그 모양도 좀 노려보면서 모양을 정리하는 거군요. 이민진 선수는 권주리 선수의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승부를 계속 하셨을까요? 아니면 승부를 더 열심히 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다른 길을 걷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요. 승부는 네. 좀 우아하게 살고 싶어요. 네. 아니, 지금도 충분히 우아하십니다. 너무 치열해서 승부는 좀 그렇게 바둑을 교육적으로 배우고 입단까지 하는 것은 찬성은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뭐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런 건 너무 외롭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후배 기사들에게도 특별히 뭐 최정 선수처럼 천재성이 있지 않는 한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 권주리 선수는 굉장히 천재성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쩔 수 권주리 없죠. 선수는 승부사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해야죠. 네. 자기가 네.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주어진 게 없었는데 너무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서요. 충분히 천재성이 굉장히 있었었고요. 또 이 정관장배 신화하면 또 이민진 선수잖아요. 저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네, 너무 강인한 기억이기 때문에 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네, 그때 뭐 옛날 얘기긴 한데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큰 힘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냥 옆에서 이제 좀 즐겁게 긴장을 좀 풀어줬는지는 의문이긴 한데요. 네, 아무튼 같이 갔습니다. 네. 지금 우중앙 쪽 모양이 그 사이에 정리가 좀 됐고요. 네, 권주리 선수가 특별한 강수로 정리를 안 하고 중앙 쪽도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한 것으로 보아서 권주리 선수는 조금 내가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김종수 선수는 한번 길게 개가바둑으로 가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노림수인가요? 지금 밭전자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네. 약점이 좀 꽤 있긴 있었네요. 네, 좋은 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백이 이쪽에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백은 이런 식으로 조금 피해서 네. 간다면 크게 핵주먹을 맞을 것 같은 형태는 아닌데요. 그 자체 그렇네요. 밭전자 째는 수는 상당히 좋은 책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우아기 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연결만 해둘 수가 있었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앙 쪽에 또 백 모양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대국은 좌중앙 쪽에서 권주리 초단이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해가면서 중앙이 순식간에 좀 좁아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양쪽을 흑의 진영을 깨면서 권주리 선수가 먼저 집으로 앞서 나가는 바둑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백이 한 점을 살려나가면서 이렇게 되면 서로 살고살고의 진행일까요? 네, 양쪽 다 잡히는 형태는 아닌데 이제 문제는 또 그쪽입니다. 아직 하변 흑돌이 완전한 형태는 아니군요. 네, 확실한 선수라고 본다면 이런 자리가 좀 선수로 듣고 있죠. 네. 이쪽도 먼저 끼워 있는 것이 좀 가능하거든요. 안 받는다면 패 형태가 됩니다. 그렇네요. 양자충 형태군요. 네, 여기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아래쪽 끼워 있는 것이
사실상 선수라고 보아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흑도 자체로는 이렇게 있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되면 흑이 나중에 사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확실한 선수는 아니죠. 그렇네요. 예, 백도 끼워 이으면서 이제 보강은 됐지만 흑도 양쪽을 맛보게 하면서 아래쪽 살리게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이 이렇게 이었을 때 흑이 이쪽 단수는 칠 수가 있거든요. 네. 끊고 빠져봐야 그거는 바로 때리니까 아. 예, 그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교환이 이득인지 여긴 흑이고요. 손해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네요. 예, 좀 이런 부분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혹시 자충이 될까봐 예, 좀 아껴놓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치네요. 참 고민이 많이 됐을 네, 것 같은데요. 김종수 선수는 치는 것이 낫다라고 본 거네요. 네. 이제 제가 자충의 의미를 설명드린 부분은 나중에 백이 여기 자리가 왔을 때는요. 이 돌이 없을 때는 완벽한 선수가 아닙니다. 이 돌이 없을 때는 백이 이렇게 와도 건너가면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건너갈 때는 집으로는 손해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된다면 이것은 패가 걸리죠. 맛이 나쁘네요.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장일단이 있었던 네. 하변 3선 단수가 되겠습니다. 이민진 선수는 어떤 계기로 바둑을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좀 독특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건주리 선수처럼 부모님이 좀 바둑을 좋아하거나 네. 좀 아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저는 예, 전혀 그런 거랑 관계없이 네, 동네 바둑학원을 짓고 있었는데 네. 예, 저기를 가겠다고 제가 아, 네, 그냥. 네, 한번 배워보겠다고 네. 6살 때 네, 갔는데 6살 때부터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저 길이다. 딱 알아보는 해안이 있었네요. 그곳을 왜 가고 싶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네, 옆에 아이스크림집이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을 때였는데요. 예. 네, 근처에서 살았을 때였는데 그 집에 오래된 다리 달린 바둑판이 있었는데 아.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오, 정말 예.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좀 그거를 가지고 놀고 싶은데 모르니까 아. 예, 배우고 싶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일단 그 미래의 나의 길에 대한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 하중앙 쪽 그 입구자가 좀 선수가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될 거라면 김종수 선수가 선택을 잘했습니다. 한 집이라도 이득이겠죠? 네. 근데 이쪽을 두니까 이렇게 받아서 7집 정도 집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건주리 선수도 네, 이런 데를 밀어 올리면서 이쪽에 흙의 두터움은 다 지우고 아까부터 확정가에서는 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좀 계산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굉장히 젊고 어린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건주리 초단 쪽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네, 건주리 선수는 또 그런 작전일 수도 있는데요. 김종수 선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나도 자신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둑은 계속해서 흙이 덤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점점 모양이 정리가 되면서 반상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을런지요? 이 신사팀에서도 김종수 선수가 첫 판에 나왔다는 것은 김종수 선수에게 좀 걸고 있는 기대가 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은 77년생 기사들도 아까 2명이나 네. 있었다시피 후배 기사들이 있는데 김종수 선수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시니어 팀에서 좀 연승을 해주길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77년생 기사들 이제 2명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서무상 선수와 이성재 선수가 되겠는데 시니어 팀, 이 신사팀에서는 이 두 선수에게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의 네. 막내로 탑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는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7년생이면은 이제 딱 40살, 네. 40세가 딱 네. 되어서 이번에 자격 조건이 되어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된 선수들이거든요. 실은 저도 저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사팀에 출전을 했구나.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얼마 안 된 기억이죠. 그리고 원래는 여류대 시니어라는 명칭을 가지고 네. 이 대회가 이제 출범을 했었죠. 출범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젊은 선수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신사대 숙녀로 이름을 잘 바꾼 것 같고요. 네. 네. 하나 궁금한 점이 이제 뭐 저나 한혜원 선수께서 40살이 되면 혹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네. 신사팀으로 출전 가능한가요? 박쥐처럼 매년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네, 여성 기사지만 혹시 선발이 된다면 턱시도 이렇게 입고 신사처럼 멋지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을지 굉장히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그런 면으로 네. 봐서 이름을 역시나 잘 바꾼 것 같네요. 여류대 그렇습니다. 시니어였을 때는 이제 네, 여자도 그런 시니어가 중복의 되니까요. 의미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신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중복 출전을 혹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없애면서 오히려 좀 더 좋은 부드러운 또 이미지를 갖게 되어서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신사대 숙녀 왠지 이 지지 옥션의 강명주 회장님이 장명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지지 옥션이라는 이름 자체도 강명주 회장님의 이제 아이디어였고 지지 옥션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설명해주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큰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왠지 그런 장명을 회장님이 직접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제 기억에도 그때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네. 바둑은 뭐 어느덧 큰 변화는 이제 나올 곳이 없고요. 다 끝내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백이 약간 집으로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저곳 정리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끝내기를 하면서 김종수 선수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